주부예요. 완강했어요. 정치 참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일상에서 많이 듣긴 했지만 뜻모르게 들었는데 정말이지 뉴스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27일 정진숙님.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수능 특강 정치를 맡은 박보입니다. 처음엔 촥촥 이렇게 절도가 있었는데 지금 맨날 막 이래요. 네. 길지는 않은 수강 후기였는데요. 이런 수강 후기 보면 좀 창피한 마음도 사실은 조금 있어요.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종종 대학생들 또는 승진 시험을 준비하시는 그런 직장인들 또는 아이와 함께 그냥 좀 이렇게 보다가 이게 끝까지 보셨다는 그런 주부님들 이렇게 어머님들 이렇게 계셨는데요. 수강 후기 그분들 써주신 거에 답글 달 때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정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많이 부족한 수업을 다 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댓글을 썼었는데, 제가 이 수강 후기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분 있잖아요. 주부시고 그리고 수능을 위해서 막 대비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들으면서 정말 일상생활에 뉴스 들을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쏙쏙 들어온다 라는 말이 정말 많이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지만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수능 준비하고 잊어버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널린 모든 정치의 이야기거리들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될 만한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은요, 장진석 학생이 추천해준 노래였는데, 레인보우 온 더 문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노래? 예, 음악인데, 이 장진석 학생은 뉴에이지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장장 한 4번 정도를 이 음악 하나의 음악에 대한 그 느낌들까지 다 써서 이렇게 한 번에 한 7곡 또는 8곡씩 이렇게 탁 해가지고 보내주었는데, 선생님 진심으로 너무너무 좋아서 포털 사이트 가서 음악 판매하는 데 가가지고 거의 대부분 사서 공부할 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14번째 마저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 자료 탐구도 해보고 문제풀이도 해보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여러분, 우리 2011년 수능에 나왔던 바로 그 그림입니다. 선생님이 늘 자랑스러워하는 그림인데, 네, 몇 번 얘기했나요? 탐스런 강의를 할 때, 재작년에 탐스런 2학년 정치 강의를 할 때, 제가 청와대 게시판에 가가지고, 이 그림을 딱 따가지고, 이렇게, 네, 정말 오려가지고, 캡처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행정부의 조직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정말 났다니까요. 아니다. 그 해인가요? 그 해죠. 그 해에 났습니다. 그 해. 다음 해가 아니군요. 2010년에 2011년 수능을 하니까. 네, 아무튼 자랑스러운. 여기 여러분 제일 위에 여긴 누구죠? 대통령입니다. 맞죠? 대통령이고요. 보시면 여기 2인자는요. 그렇죠.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아래 여러분 행정각부가 있죠. 행정각부의 장관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국무위원이 되고 모든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선이 나와서 감사원이 있죠.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라는 것. 그리고 감사원의 권한, 역할 이런 것들은 따로 공부를 하셨죠. 여러분 여기 방송통신위원회나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런 거 나오는데 별도로 암기하거나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그 전에 하나가 빠진 것 같네요. 그 전으로 잠깐 돌려주시겠습니까? 네, 요거 전에는 없나요? 행정부의 구성. 여러분, 선생님이 요걸 통해서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네, 그 전에 거를 여기 빠져 있는데요. 보시면 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라고 했습니다. 통할한다. 선생님이 잘 지나시네. 통활 이렇게 썼나? 갑자기 헷갈리네요. 예, 누구냐면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그래서 가는 국무총리에 해당이 되고요. 또 나는 뭔지 보세요. 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며 그랬습니다. 심의기관 어디죠? 국무회의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2010년 10월에 나왔던 내용들 가로놓기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이제 넘기겠습니다. 이제 국무총리에 대해서 나왔어요. 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보세요.
국무총리는 헌법상의 필수 기관이다. 그렇죠. 헌법에 써 있는 바로 그러한 기관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국무총리를 사람이다라고 사람이 그 직을 수행하니까 그렇긴 한데요. 기관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서울시의회가 의결기관이고 서울시장이 집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다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또 국무총리는 의장으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건 맞는데요. 여러분, 국무회의의 의장 아니죠. 의장은 대통령이 해당이 되죠. 틀렸고요. 국무총리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보기 어렵다? 아니요. 의원내각제적 요소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부통령, 또 보좌기관으로서 국무장관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무총리가 있는 건 바로 의원내각제적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음 보세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죠. 맞습니다. 또 보세요. 국무총리는 행정각부의 장에 대해서 임명제청권 또 해임 건의권 갖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보겠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를 할 때 같이 부서한다. 맞는 내용이 되고요. 또 관계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문서로서 하는 국법상 행위에 부서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국무총리 그 정책이나 그 사안에 관련된 관계 국무장관이 같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맞는 내용이 돼요. 또 보세요.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게 되어 있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같은 내용 또 나와 있죠. 문서주의와 부서하는 이유는 신중한 권한 행사를 위해서. 맞습니다. 또 볼게요.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여러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면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라고 하죠.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내각의 구성원이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하면서 장관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맞는 얘기가 되고 또 국무위원은 행정각부의 장관 중에서 임명되며 대통령을 보좌한다. 여러분 이거 맞을까요? 틀렸죠. 왜 틀렸어요? 거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되며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되기 때문에 행정각부의 장관은 모두 국무위원이다. 네, 여기는 반대로 썼죠. 국무위원이 행정각부의 장관 중에서 임명된다. 틀렸어요. 틀린 내용이 됩니다. 반대로 진술해서. 다음 볼게요. 인사청문회 대상 중에서 청문회를 하죠. 장관으로 임명하거나 총리로 하거나 할 때 청문회를 하죠. 국회에서. 정말 이 사람이 자질이 있는지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 대상 중에서 국무위원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여러분, 국무총리는요. 국회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진짜 막강한 권한이죠. 그런데 국무위원은 국회가 동의 안 해줘도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람 합당하지 않습니다. 막 국회가 막 뭐라고 얘기를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으면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맞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 볼게요.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이다. 맞죠, 여러분? 심의기관. 심사숙고해서 의논하는 기관. 그래서 이 밑에 보세요.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정책 결정기관이다. 맞을까요? 아니다. 라는 거죠. 결정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다. 네, 다음 볼게요. 국무회의는 헌법상 행정부의 최고? 아니에요. 의결? 아니다. 라고요. 계속 나옵니다. 또 보세요. 국무회의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 아닙니다. 그렇죠? 필수기관이다는 맞지만, 여긴 맞지만. 또 국무회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의원내각제적 요소, 그리고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것도 의원내각제적 요소, 그리고 여기 국무회의 자체도 의원내각제적 요소. 의원내각제적 요소인데 의원내각제의 내각하고는 좀 다르다. 왜? 심의기관이니까. 이 내용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볼게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국무회의가 결정한 사항은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틀렸죠? 심사숙고해서 의논한 것이지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사를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볼게요. 국무회의의 결정은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안 가진다. 안 가진다. 같은 맥락으로 반복되고 있죠. 또 보세요. 국무회의의 심의 결과는 대통령을 구속한다? 구속하지 않는다. 수능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청 문제까지 해서 계속 같은 유형의 선지가 나오고 있어요. 틀리면 안 됩니다. 또 볼게요.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행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진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무회의와 대통령 간의 연대 책임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내용이 돼요. 굉장히 그럴싸한 용어가 나왔지만 아닙니다. 또 보세요.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 수립과 심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한다. 그렇죠. 여러분, 행정각부의 아주 중요한 정책 수립과 조정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전체를 열어서 다 같이 의논하고 토의하고 이렇게 하겠죠. 맞습니다. 또 볼게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대통령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는데요. 대통령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네. 그래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안을 제출하려고 할 때,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려고 할 때 등등 그런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헌법에 몇 가지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법률안을 제출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여당 대표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을 제청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가진다. 여러분, 여당 대표는 정당의 대표입니다. 어떻게 정당의 대표가 국가기관의 그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틀린 내용이 되죠. 심지어 여당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정말 그냥 한 사람의 자연인인 사람이 국가기관에 임명 제청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여당 대표라는 거지만 정당은 어디까지나 국가기관이 아닌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로서 기능한다. 물론 여당이 공식적 참여자로서 어떤 정책 결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사례도 있겠지만 보통은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로서 보죠. 따라서 여기 틀린 내용이 됩니다. 이제 감사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네, 이게 예산안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예산안을 짜요. 이렇게 돈을 써야지 하고 내년도에 이렇게 돈을 써야지 하고 예산안을 짜는 것은 어디서 하냐면 편성, 바로 정부가 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짜서 어디로 넘겨요, 여러분? 그렇죠. 국회로 넘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렇게 돈 쓰려고 이거 좀 줄이고 이거 좀 이렇게 해서 그래 해서 여기서 심의 의결해 줍니다. 확정을 해줘요. 그러면 정부가 그거에 따라서 돈을 쓰죠. 여기가 정부입니다. 가는. 그럼 보세요. 정부 내 어디에서? 감사원에서. 이 감사원에서 그동안 돈 쓴 내용, 조세 수입과 조세 지출에 대한 결산을 딱 보고 잘했는지 아닌지 검사합니다. 그리고 이 검사한 내용을 국회와 대통령한테 보내면 바로 국회가 이 결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심사합니다. 되셨죠? 그럼 보겠습니다. 가의 수반은 정부의 수반,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를 해산해버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 해산권 여러분 없죠? 틀렸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원에 대한 것이죠. 감사원은 행정부 수반에 소속되어 있지만 독립적인 활동을 한다. 맞죠? 행정부 수반, 대통령에게 소속되어 있지만 독립적인 직무 수행 맞는 얘기가 됩니다. 또 보세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맞죠? 네. 그런데 직무 수행 독립적이다. 맞습니다. 또 보세요.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맞죠? 그렇죠? 대통령의 지휘 감독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다. 틀렸죠? 직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볼게요.
감사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권과 공무원 직무 감찰하죠. 암행어사처럼 감찰하고요. 법률이 정한 단체. 여기 EBS도 해당될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회계검사권을 갖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법률이 정한 단체에 회계검사를 한다. 그대로 나왔네요. 그렇죠? 맞는 내용 되고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이게 바로 감사원이 하는 거다. 맞아요? 아니요. 여러분, 국가의 예산안 심의 확정은 누가 해요? 국회가 하는 거죠. 국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또 보세요. 매년 세입 세출 결산을 검사해서 국회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국회가 결산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맞네요. 또 보세요.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의 검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맞아요. 예, 여기 맞는 내용 2010년 10월 그리고 2007년 7월 이렇게 반복돼서 나왔죠. 또 보겠습니다. 이 감사원의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러분, 맞다고 많이 하셨죠? 틀렸습니다, 여러분. 왜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바로 감사원에서는 감사원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지요. 틀렸어요. 또 보세요.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기소를 독점한다. 이 기소가 뭐냐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소송 제기예요. 여러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누구냐면 검사입니다. 검사뿐. 그래서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라고 얘기하죠. 기소 독점주의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틀린 내용이 됩니다. 또 볼게요.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 외 회계검사 감독하여. 여기까지는 맞죠? 회계검사잖아요.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 회계검사. 이게 맞아요. 그런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수사 아니죠. 여러분 감사원이 수사하는 거 아닙니다. 최근 막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누가 있냐 막 이런 거 막 신문 기사 보셨나요? 네, 감사원은 여기에 대한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틀렸어요. 이제 다음 볼까요? 또 볼게요. 감사원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회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여러분 감사원이요? 누가요? 국회가 그렇죠. 국회가 제출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거 틀린 내용에 해당이 되죠. 해임 건의권 국회. 네. 또 보세요. 감사원은 정계, 재계, 이거 예시가 되는데 한번 보세요. 사례. 정계, 재계, 학계 인사들의 전반적인 부동산 보유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네.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암행어사처럼. 정치계, 재계, 학계 인사들이 부동산을 얼마나 불법적으로 소유했고 얼마나 그걸 통해서 그 불합리한 이윤을 남겼고 이런 것들을 조사함을 통해서 이게 좀 암행어사처럼 감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에 하나 해당되는 걸 좀 찝어온 게 좀 그렇긴 한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맞다라고 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으로 넘어가나요? 네. 넘겨주시죠. 보세요. 대통령의 이제 권한입니다. 첫 번째,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여러분 맞을까요? 2010년 수능에 나왔습니다. 선생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들이 이렇게 헌법에 써 있다. 그 가운데서도 법률안 같은 것을, 법률안 제출하거나 헌법 개정안 제출하는 것 등등은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 다는 아닌 거예요. 모든. 국법상 행위에 관해서 라고도 얘기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들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하는 건 틀렸습니다. 또 보세요. 형사상의 특권으로 대통령은 재직 중에 탄핵 소추를 받지 않는다. 맞을까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 틀렸습니다. 탄핵 소추를 받죠. 탄핵 소추를 받죠, 여러분. 받잖아요, 여러분. 역사적 사례로서. 유연적인 사례가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국회에 의해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또 볼게요.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권 행사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죠. 그렇죠, 여러분.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네, 이것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이며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에 해당이 되죠. 맞습니다. 또 보세요. 군 삼성 장군 진급자 임명장 수여는 헌법기관 구성권에 해당된다. 여러분 이거 틀렸습니다.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헌법에 써 있는 기관입니다. 헌법에 써 있는 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헌법재판소 감사원 이런 것들이 헌법에 써 있는 거예요. 대법원 이런 거. 근데 군, 삼성, 장군 이거 헌법에 안 써 있어요. 이들은 헌법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통령이 공무원 임면권을 행사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하나만 떨어져 나왔네요. 긴급명령권은 대의기구를 거치지 않고 국회를 거치지 않고 주권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틀렸는데요. 국회 거치지 않고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건 여러분 국민투표권이죠. 대통령에게 이 국민투표 보위권이라는 게 있죠.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투표 보위권을 통해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건 바로 국민투표 보위권을 얘기합니다. 또 더 남았네요. 네. 국민투표 보위권 이제 나왔네요. 국민투표 보위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해당된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행정부 수반으로서 아니고요. 잘 보세요. 국민투표 어떨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한테 직접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는 행정부와 입법부 또는 이 국가 권력 기구 간에 뭔가 의견 합치가 안 된 거예요. 국회는 아주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행정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막 그렇게 대립했을 때 그럴 때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이거 국민한테 물어보자 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바로 보세요. 뭔가 국가 권력 기관 간의 합의로서 이게 결론이 안 났을 때입니다. 나라 정치가 이게 조정이 안 될 때예요. 그랬을 때 국민투표를 통해서 나라 정치를 한번 조정해보자. 따라서 국민투표 보위권은 국정조정권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들어간다. 라고 해두셔야 되겠죠.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죠. 맞네요. 또 어떤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의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실시 가능하다. 여러분 이 내용을 2012년 9월 평가원 문제였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오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국민투표를 하는데 국회의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서 국회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국민투표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 어디서 많이 봤던 과정입니다. 어디서 봤죠? 헌법을 개정할 때. 헌법 개정할 때 제안하고 공고하고 국회에서 이렇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난 다음에 국민투표 갔잖아요. 이거는 헌법 개정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입니다. 이건 국회 의결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대의기구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는 이라고 하면 맞지만 어떤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틀렸어요. 되셨나요? 다음 볼게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행사는 입법부 및 사법부에 대응하는 권한. 맞습니다, 여러분. 나 행정부라는 반의 대장, 입법부라는 반의 대장 계시고 사법부라는 반의 대장 계시죠? 저 행정부라는 반의 대장입니다. 대응하는 맞는 얘기가 됩니다. 또 보세요. 어떤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무원 임명권? 여러분 아닙니다. 대법원은 헌법기관 구성권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바로 그 기관이에요. 따라서 공무원 임명권? 아닙니다. 또 보세요. 한 나이지리아 경제협력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외국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행사. 맞죠? 외국과의 관련성 속에 있으면 국가 대표로서의 권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맞아요. 또 보세요. 국무회의 주재와 자유무역 협정. 외국과의 관련성 속에서 있죠? 근데 이게 행정부 수반이라고요? 절대 아니죠. 국가 대표로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봐야 되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하나 더 있나요? 네, 이제 다 했네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정말 그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까지 다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번 시간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도 해봤지만 이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에 여러분 딱 그 선지들 이렇게 모아놓은 걸 보면 이 통치기구 부분은 처음에는 이해하고 관심 갖고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철저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거듭거듭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간단한 것들을 번번이 틀리면서 이 통치기구 재미없다라고 포기해버리면 절대로 1등급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꼭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볼게요. 우리 교재 어디냐면요. 우리 교재 139쪽입니다. 보세요. 요건 및 기능이 나와 있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국회의 국정 통제 권한들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입법부 할 때 이미 했던 내용들인데 보세요. 위헌 또는 위법한 직무행위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탄핵소추 의결권이죠. 탄핵소추. 여러분 여기 아래 보세요. 여기 아래 보세요.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라고 했죠. 해임 건의권이죠. 이제 엄청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권과 해임 건의권 모두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장치, 견제수단에 해당이 되고 이 탄핵소추와 해임 건의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다. 첫 번째 뭐냐면 탄핵소추는 위법한 직무행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이 해임 건의는 그냥 정치적인 압박의 수단인 거예요. 압박의 수단. 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보시면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자 보세요 여러분. 탄핵소추는 국회가 법률이 정한 공직자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국무총리, 대법원장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누구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대통령 외에 다른 공직에 대해서는 여기와 똑같이 해임 건의와 똑같이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여기 대통령 외에 다른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해임 건의와 요건이 같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둡니다. 네. 그 다음에 볼게요. 국정 전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부정기적으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국정감사, 그리고 조사권을 통해서 행정부에 대한 국회 통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국정감사,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 이제 너무 많이 반복해서 여러분 진짜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볼게요. 조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비준하거나 선전포고, 또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때, 또 대통령이 일반 사면을 할 때, 또 헌법기관 구성원에 임명을 할 때는 이런 것 등등에 있어서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네. 사전 동의. 즉, 국회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이런 권한들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 대한 통제 수단이 되죠. 동의는 조약 체결 비준, 외국에 파견, 일반 사면 하기 전에 국회한테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줄래? 바로 이겁니다. 동의권. 그런데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은 사후의 승인입니다. 여러분, 이 긴급한 상황들에 있어서는 이 행정부가 먼저 이거 좀 허락해줘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긴급명령을 하고 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국회야 내가 이렇게 해버렸네. 좀 어떻게 허락해 줄래? 이렇게 하는 게 승인입니다. 따라서 동의와 승인을 통해서 행정부에 대한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승인을 안 해주면 긴급명령 거두어 드려야 돼요. 승인을 안 해주면 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 거두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부에 대한 통제 장치가 되는 건 맞죠. 자, 그럼 보세요.
동의하고 승인은 여러분 다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조약의 체결, 비준, 외국의 뭐 국군 파병, 이런 거 동의 이렇게 외우실 필요 절대 없다는 거죠. 절대 외우면 안 됩니다. 어떻게 공부하냐면 동의는 사전에 하는 거고 승인은 사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사전 동의, 사후 승인이라고 암기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급하면 사후에 해달라고 하겠어요. 긴급자 붙은 것은 사후고 나머지는 거의 동의다라고 생각하셔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문제를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긴급자 붙은 거 사후 승인이고 나머지 동의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접근하세요. 절대로 그리고 이거 바꿔가지고 막 여러분 골탕 먹이지 않습니다. 조약 체결 승인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치사하진 않는데 설마 그럴래나? 네, 보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우리 교재 139쪽에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애 지휘 권한 책임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세요.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관, 여러분 다르면서도 같습니다. 모든 장관은 국무위원이 되고요. 국무위원 중에 물론 장관이 되지 않는 국무위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니까. 여러분 장관은요, 그 해당 정책을 집행하고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죠. 그 아래에 있으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무의 한계가 있죠. 뭐냐면 자기 부서에 속하는 그런 사항만 담당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보건복지부면 보건복지부 담당 그 사무만 관할을 하게 되니까, 내가 장관이면. 그런데 내가 장관으로 있다가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국무위원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정책을 심의하고 국무회의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여기 의장, 부의장 있지만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그런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고, 여기 보세요. 사무의 한계가 없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무슨 행정안전자치부 관련된 법률안을 어떻게 이거 제출할까 토의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토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의 한계가 없습니다. 또 보세요. 이걸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설명을 드리는 것.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권한, 대행권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고요. 뭐 이런 거 없고요. 네, 여기만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행정각부의 장관은 그 각 부서에 속하는 사항만 보면서 장관으로서 있을 때는 그 해당 직무를 모두 거느려서 관할하고 지휘 감독하고 각 부령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령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그 해당 공무원들을 임용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 140쪽입니다. 140쪽 제일 아래에 보시면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와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볼게요. 차근차근. 국회의 국정감사는 기관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국회가요, 매년 한 번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있어서 감사를 하는 이유는 이 감사를 함으로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한다? 다시 말하면 감사를 해서 EBS 불러다가 막 얘기하면서 EBS 올해 그렇게 사교육 경감 효과가 컸다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래 주겠습니다. 그런 자료, 정보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어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행정부를 감시,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번에 왜 올해 사업 이렇게 했나요? 어떤 부서 왜 이렇게 했나요? 라고 하면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네. 그래서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비판 통제 기능이고요. 또 보시면 국정의 모든 분야다.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국정의 분야에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는 달라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재원, 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행정이 본래의 기능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방안을 제시한대요. 다시 말하면 바로 이거예요. 행정부 내부적 통제 장치다라는 점이 바로 국회의 국정감사와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계검사하고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하고 직무감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집행 등에서 회계에 관한 사항에 문제는 없는지 비리는 없는지 보고 또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 이거 비위를 선생님이 이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법에 어긋남, 공무원이 직무를 할 때 법에 어긋난 것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아주 크게 보면 이 국회 국정감사는 국정 아주 전반에 대한
행정부 또는 사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되고 또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견제를 하면서 동시에 뭐 예산이나 법률안을 제정 개정할 때 필요한 자료들도 수집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는 행정부 내부적 통제 장치다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서 표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 포인트 되는 부분만 찝어서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 이상 들어가면 정말 깊게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교과서 밖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네. 여러분 14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정부 조직을 간략히 나타낸 것이고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림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써도 여러분 기억에는 뭐 들어가고? 네. 기억에는 네, 대통령, 여기 국무총리 들어가죠. 그럼 보겠습니다. 1번 기억,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그렇죠. 문서로서 하게 되어 있으며 이 문서에는 디귿, 국무총리와 또 국무위원이 같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서명합니다. 오케이, 맞아요. 두 번째, 니은 감사원이네요, 여러분. 감사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권 가지고 있죠. 직무 감찰권. 또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권 갖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뭐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또요. 넘겨주시면 3번 니은 감사원의 장과 달리 디귿 감사원 장과 달리 디귿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틀렸죠. 감사원장 또 국무총리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죠. 달리라고 하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또 볼게요. 4번 디귿은 국무총리는 여기 장관들에 대해서 임명 제청권. 이 사람 임명했으면 좋겠는데요. 제안하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또 해임 건의권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 리을과 미음 등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 수립과 조정은 국무회의에서 하게 됩니다.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 수립과 조정을 국무회의에서 다 같이 또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가라는 우리나라 어느 헌법기관의 권한 중의 일부입니다. 역시 이 문제가 2012년 수능입니다. 바로 몇 달 전에 봤던 그 수능이 되죠. 작년에. 헌법재판소장 임명, 국군 지휘 통솔, 긴급명령,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인다. 여러분 어떤 헌법기관이죠?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설명이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헌법재판소장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등 그렇죠? 맞습니다. 또 나,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할 때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예요. 국법상 행위를 할 때는 같이 부서하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다음, 라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인다라는 것은 이 국민투표는 대의기구를 거치지 않고 국회한테 물어보지 않고 직접 주권자 누구죠? 국민의 의사를 물어본다라는 것. 맞는 내용이 되네요. 또 가라 모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해당된다. 여러분 틀렸죠. 보세요.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 정치를 조정하려고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긴급 뭐죠? 국가 헌법을 지키려고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여기 헌법기관 구성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또한 국군의 지휘 통솔권은 우리 교재에서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그리고 좀 이견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따라서 어쨌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다라고 모두라고 한 점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의 헌법기관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A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갖는다. 딱 나왔네요. A, 행정각부 통할권 가졌다. A, 국무총리. 그렇죠?
이에 따라 A는 행정각부의 장애에 대한 상급 관찰 관청으로서 행정각부의 적정한 권한 행사 지시 감독 막 이렇게 하고 뭐 합니다. 여기 처음 보자마자 국무총리인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1번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1번이 정답이 돼요. 여러분, 규정이 없어요. 국무총리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까지도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의원 내각제정 요소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행정부 최고심의기관, 여러분 최고심의기관은 국무회의가 되죠. 국무회의의 의장은 여러분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그렇죠? 틀렸고요.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될 수 없죠.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또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가 있죠. 대통령의 요구 시.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아서 탄핵소추 의결된 후에 직무가 정지됐을 때, 그럴 때. 또 직무 수행이 헌법 위반이 아닌 경우 탄핵 소추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요즘 함정이 들어갔는데요. 헌법 위반, 법률 위반했을 때,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 소추됩니다, 여러분. 네. 따라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가나의 헌법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죠. 의원 내각제정 요소입니다. 또 대통령은 이의가 있는 경우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서 재의결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출이고요. 여기는 거부권입니다. 그렇죠?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출은 의원 내각제정 요소죠. 그리고 거부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요소가 되겠고요. 보세요. 가를 위해서 법률안을 제출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거 1번 정답입니다. 2번 볼까요? 가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법률안 제출할 수 있다면 의원 내각제. 틀렸고요. 나에서 대통령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 환부 거부할 수 있다. 일부 내용만 따로 수정해서 이건 마음에 드는데 이거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4번에 나에서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아니요, 수정하는 거 안 된다고요. 그렇죠? 또 나와 달리 가는 대통령의 국정통합 조정자로서의 권한에 해당된다. 여러분, 나와 달리 가라고 했는데 가와 나 모두 국정통합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나라 정치 조정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입법, 사법기관과 관련된 그런 활동이라면 국정조정권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여기 법률안 제출, 법률안 거부 모두 다 나라 정치 조정권, 입법부와 관련 있는 나라 정치 조정권에 해당이 됩니다. 달리라고 한 부분이 여러분 틀렸어요.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볼게요. 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을 분류한 것입니다. 억지로 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외적 국가 대표자로서의 권한 A, 국가헌법 수호자, 국정조정자, 헌법기관 구성권자, 행정부 수반. 여러분이 하나씩 맞춰보세요. 대법원장,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헌법기관을 임명한 거네요. 어디죠, 여러분? 여기네요. D네요, D. 그렇죠? 보세요. 주요 정책에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것은 나라 정치를 조정하려고 안 되니까 해결이. 여러분 이거죠? C입니다. 되시나요, 여러분?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위헌 정당 해산 제소권. 헌법에 위배되는 정당이 나타나서 우리 헌법을 어떻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그 질서를 막 흐트러뜨리려고 합니다. 국가 헌법을 지켜야죠. 여러분 보세요. 외교사절. 외국 A입니다. 그럼 여기 다 틀렸네요. 정답은 몇 번? 5번입니다. 국무위원 임명권,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부 내부에 국무회의가 있죠. 국무회의의 구성원이잖아요. 국무위원이. 행정부 내부에 그 구성원을 임명하는 정답은 5번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림의 수업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무회의 심의하고 자문, 그리고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
그리고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헌법소원 심판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러한 헌법상의 제도들은 모두 오늘 수업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수업 주제를 해야 될까요? 예? 국회의 대정부 견제. 국회의 대정부 견제라고 한다면 요거는 안 맞잖아요. 자문기관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틀렸겠고요. 국정에 대한 국민의 통제. 이런 국민의 통제에 해당되는 이것도 국민 아니고 이것도 국민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겠네요. 또 보세요. 복지 행정을 위한 제도적 수단, 복지, 사회권. 그런데 여기는 없고 아예.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그렇죠. 정답 4번이죠. 대통령의 권한 행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또 자문을 받아서 국무총리의 임명 제청을 받아서 신중하게 임명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서 견제할 수 있게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권력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여러분 자문기구, 심의제 이런 것을 통해서 권력 분립을 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은 수업 시간에 제시된 자료입니다. 밑줄 친 국가 긴급권과 관련된 학생들의 발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 긴급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내란, 경제공황 등과 같이 비상사태가 발발해서 국가의 존립이나 헌정질서 유지가 위태롭게 되었을 때 정상적인 권력 행사 방식으로 위기가 극복이 어려운 경우 아주 긴급한 경우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보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긴급권이 발동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 계엄령이 선포되거나 이렇게 되면 언론 출판의 자유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제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런 사항들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발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1번. 이 국가 긴급권이 남용돼서 시시때때로 국가 긴급권이 행사된다면 입헌주의를 위협하겠죠. 그러면 입헌주의가 뭐죠? 헌법을 세워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주의예요. 그런데 긴급권이 발동이 되면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이 빈번하게 가해진다라는 얘기가 되고 위협할 수 있어. 맞는 얘기가 됩니다. 또 보세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가지는 권한이죠. 긴급은 국가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맞죠?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맞아요. 다음 넘겨주세요. 계엄 선포와 긴급명령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럼 여기가 틀렸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사전 동의, 사후 승인 외울 필요 없지만 사후 승인은 너무너무 위급해서 먼저 하고 나서 국회한테 물어보는 것. 긴급할 때 그렇게 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사전 동의가 아니라 사후 승인이라고 해야 맞죠. 국가 비상 사태에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의 보장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지나치면 안 되고요. 국가 위급 사태에서 맞는 내용에 해당이 되고요.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문제 모두 7문제를 못 풀었네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사법부 할 때 7문제 열심히 또 풀어보고 또 사법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